여러분은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각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T성향, F성향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인 T성향이라 한들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정과 본능의 지배를 받도록 설계됐다는 게 오늘 이야기할 책의 전제입니다. 성격이나 지능과 상관없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보통 철저히 이성적일 것 같은 이미지의 직업군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판사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남들과 똑같이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가성비,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는 편이고 이성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 이런 주장이 궁금했는데요. 행동경제학이나 인지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데니얼 카너먼의 시스템 1, 시스템 2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자는 같은 개념에 대해 시스템 1, 2라는 이름 대신 악어뇌, 판사뇌라는 이름을 제안합니다. 악어뇌 크기가 얼마나인지 들어보셨나요? 악어는 평균 몸무게가 200kg에 달하는데 뇌는 9g 정도라고 합니다. 호두만한 크기라는 건데요. 사람 뇌가 1.2에서 1.5kg 정도 나가고 하루에 400~500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걸 생각하면 악어의 몸은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설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악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3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두만한 뇌에는 말하자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로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이를 던져줄 때도 딱 정해진 행동 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굳이 그거를 먹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철저히 생존 본능과 습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뇌 영역을 악어뇌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통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판사뇌라고 부르고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자기 수양이 잘 된 사람일수록 보통은 본능이나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일 텐데요. 근데 실제로는 차분한 상태에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 판사 모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공정하거나 논리적이지 않다는 게 서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판사 모드가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증거나 논리라는 것들도 결국 악어 모드의 필터링을 거쳐서 선별된 것들이기 때문인데요. 이 악어 모드는 판사 모드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반대로 판사 모드는 악어 모드가 주는 인풋 없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뇌도 악어처럼 생존에 직결되는 악어형 사고 모드가 디폴트이기 때문인데요. 판사 모드가 발동되는 건 그만큼 특별히 정신력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이면서 또 무엇보다 결정적으로는 우리 뇌가 당장 그만한 정신적 캐파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급박하지 않고 지쳐있지 않을 때뿐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곰곰이 따져보고 신중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신적 캐파가 있을 때는 이 판사 모드가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작동하느냐 하면 또 늘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 딴에는 논리를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 수많은 논리와 증거들 중에 우리가 취하는 건 결국 호불호와 습관을 관장하는 악어 뇌의 선택을 받은 것들 뿐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판사형 사고 모드가 진짜 잘하는 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이라기보다 이미 악어 뇌에서 결정된 생각이나 감정들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거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끌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타고난 뭔가가 있는 걸까요? 물론 외모나 성격 같은 부분들은 타고나거나 어릴 때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점이 많겠죠? 근데 결론은 매력이나 카리스마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특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책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제일 쉬우면서도 핵심적으로 와닿았던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질문과 부탁을 잘 하기인데요. 관심이 가거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을 만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책만 보는 것보다 선생님 눈 마주치면서 수업을 똘망똘망하게 듣고 질문도 자주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예뻐하시잖아요. 친구 사이든 아니면 업무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질문이 너무 생뚱맞거나 사적인 걸 캐묻는 건 아니어야겠죠. 저는 주로 상대가 100% 저보다 잘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얘기해주는 쪽도 신나서 대답해줄 만한 게 뭘지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물어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질문이나 부탁을 하면 상대가 귀찮아하거나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사람 뇌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때 보상회로가 자극되면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질문에 답을 해준다든지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좋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2번째는 우리 자신이 아닌 상대에게 집중하기입니다. 누구든 이해받았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주목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짧은 시간에 엄청난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당연히 외모나 언변이 뛰어난 것도 엄청난 매력이지만 단지 재밌고 유쾌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상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자랑하고 싶고 털어놓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게 질문을 하고 또 재밌게 잘 들어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경험이나 생각을 궁금해하는 건 깊은 관심과 또 존중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으면 항상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째는 거절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나 특히 회사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우리를 안 좋게 평가할 것 같아서 그럴 텐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작은 부탁이라도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점점 무슨 일만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우리한테 부탁을 하거나 일을 떠넘기게 되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인간적으로 크게 실망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기준에 따라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 심지어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또 더 중요한 건 부탁은 어디까지나 부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여유가 안 돼서든 아니면 여유는 있지만 그냥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든 거절하는 건 항상 우리의 선택이고 자유라는 겁니다. 30분이라도 누구 도와주는 데 쓰는 것보다 그냥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기준은 바뀌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거절했을 때 과하게 반응하거나 역정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 그 부탁이나 특정한 목적이 아니었으면 우리 옆에 없었을 사람일 확률이 크거든요.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무리해서 주변의 온갖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잘 못 챙기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건 별로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아무리 이성적이려고 해도 뇌과학적으로 감정과 본능, 편견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걸 잘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본능과 감정을 총괄하는 악어형 뇌가 디폴트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카리스마라는 건 행동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첫째는 질문과 부탁을 살갑게 잘 하면 도와주는 쪽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둘째는 대화할 땐 항상 상대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만큼 사람을 빠르게 무장해제시키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더 긴 것보다는 상대방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수록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실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거절을 잘 하는 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부탁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